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금은 차갑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관되게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것은 쉽지만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여기는 쉽다, 그리고 여기는 어렵다가 되겠죠. 이 얘기인 즉슨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쉽지만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 또 다르게 표현드릴 수 있겠죠. 내가 행동하는 것은 쉽지만 결실을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역학 군데군데 다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장간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요. 이 12지지를 놓고 봤을 때 임목하고 신금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론에 따르자면요, 임목은 저는 나무의 기운이 강한 걸로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양력으로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겨울이었단 말이죠. 그 추위를 무토를 지나서 요 병화 구간에서 추위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네, 그 얘기는 음에서 양으로 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건 쉽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봄 기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신월 같은 경우는 우리 명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월, 신유술의 신 해가지고 가을, 그렇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을 대단히 강하게 떠올리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신금이 금의 기운이 대단히 강한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무토를 지나서 임수가 들어왔을 때 더위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양에서 음으로 가는 역할을 해주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가을 기운인 경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건 너무나 쉬워요. 너무 쉬운데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건 대단히 어렵더란 말이죠. 즉 우리가 이거는 도처에서도, 우리 심리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막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괴로움으로 가는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왜? 행복했던 시간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고 남아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정확한 비유가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괴로움에서 행복함으로 가는 건 아주 우리가 뭐 감사해야 하고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울고 있다가도 웃을 수가 있고요. 근데 행복했다가 괴로워지게 되면은 그 과정이 이 양기운을 놓고 싶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역학이라는 거는요, 어떤 측면으로 봐도 전부 다 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보지만 저기서는 저렇게 본다. 이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에도 그것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그 수강생분 중에 한 분께서 서울 기준으로 10년치의 그 온도, 저는 지장간별로 달라지는 걸로 보죠. 그러면 이제 총 3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33가지 기운일 때 온도 변화를 10년치를 다 서울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주셨어요. 다시 한번 이 유튜브를 빌어서 너무나 존경하는 제 수강생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요, 인중의 무토 구간에서는 26.5도, 9도예요. 서울 기준으로. 자, 그리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네. 저 이렇게 숫자만 나오는 사람이 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0.3도죠. 0.3도. 0.3도고요. 요 구간에서의 평균 온도가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병화가 올라올 때를 보면요, 3.1도가 돼요. 10년치의 평균 온도를 보면요, 서울에 대단히 차이가 크죠. 그리고 간목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4.4도가 됩니다. 자, 이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은 대단히 크게 증가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측면으로 8월에는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볼게요. 요 무토 구간에서는 온도가 26.9도예요. 자, 그럼 이제 임수 구간에서는 더위를 확 눌러줘야 되겠죠? 그런데 25.1도, 요거 1도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1.8도, 그죠? 네, 저 계산 다 해놨어요. 그리고 경금 구간에 들어서서 23.2도니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온도는 언제 떨어지냐면요,
유중의 신금으로 갔을 때 온도가 조금 체감상 팍 떨어지게 됩니다. 유중의 신금으로 갔을 때. 뭐 양력으로 따지면 대략 9월 한 25일쯤부터 온도가 탁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뜻하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만 보셔도 0.3도였다가 3.1도로 올라가는 게 어떻습니까? 대단히 갭이 크죠.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게 그만큼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수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26.9도에서 25.1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금을 볼 때 이 영상의 제목이 신금은 뜨겁지 않습니다. 아니, 차갑지 않습니다. 였잖아요. 우리가 명리 공부를 이렇게 책으로만 하다 보면요. 신유술, 뭐 신금, 막 금만 보면 다 차갑다. 이렇게 착각하시게 돼요. 근데 명리학은 자연학입니다. 네. 우리가 8월이 추운지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겠죠. 차갑지가 않더라는 거죠. 즉, 뜨겁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금도 열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온도만 보셔도 체감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신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나는 추운 사주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신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나는 강한 열기운을 가지고 있는 명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런 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걸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 사람 또 이 땅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건 무척 쉽지만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구나. 어쩌면 우리는 이 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 그 음이라는 거는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깨달음과 해탈이 되겠지만 조금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사색 그리고 생각, 즉 우리는 사색과 생각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태어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양에서 음으로 갈 때 누구나 다 괴로워하겠지만 음이 무엇인지 이것이 결국 나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생각하신다면 두렵지 않겠고요. 그리고 음으로 간다는 건 결국에 다시 너무나도 쉽게 양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기에 또 무척 두려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